미국 증시의 분위기를 생생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이항영의 월가이드 시간이고요. MTN 이항영 전문위원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물가가 좀 생각보다 빠르게 내려가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미국 증시가 상승한 거 맞죠? 네, 맞습니다. 다만 시작 대비보다는 많이 상승폭을 좀 돌려냈죠. 왜냐하면 2% 이상 나스닥 많이 올라갔었잖아요. 네네. 3%뭐 이렇게 갔었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조금 숨고르기를 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역시 이제 오늘 밤 정확히 보면 한국 시간으로 내일 새벽인데요. 내일 새벽에서 연준의 성명서가 나오고 네. 발표문이 다 나오고 전도표까지 공개되니까 하루 정도 더 보자라는 심리가 분명 있었다고 보셔야 되겠고요. 또 한편에서는 어떻게 나오더라도 결국 내년에 리세션 가는 것이 아니냐라는 거죠. 하여튼 리세션이라는 것이 선언적 의미가 분명히 더 크죠. 그렇지만 리세션이 나면 뭔가 조금 더 위축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일부에서는 지금 결국은 연준이 원하는 것은 리세션을 결국은 적극적으로 가게 하는 거다. 그래서 네네. 결국 소비나 고용 시장을 좀 위축시키는 그런 의도가 있다는 그런 시각이 있습니다. 여하튼 오늘 좀 반등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JP모건 기준으로 보면 7.1%의 상승률이 나왔잖아요. 그러나 확률상 보면 15%의 확률에 오늘 들어갔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오늘 좋게 나온 건 분명하다. 그 상승률이 좀 낮아졌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여하튼 나스닥은 1% 올라갔고요. S&P 500도 1% 거의 붙어서 올라갔습니다. 다우는 상대적으로 쉬었고 오늘 종목으로 보면 ARKK라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뭐 상승폭 많이 줄어들었지만 오늘 장중에 상당히 오늘 올라갔었거든요. 딱 그것이 어떤 물가 상승의 둔화, 금리 하락 이런 것과 맞물리는 흐름이었다고 보셔야 되겠고요. 여하튼 오늘 그림 보면 상당히 오늘 위에 시작했다가 많이 숨고르겠지만 워낙 많이 올랐었기 때문에 네네. 그래도 플러스는 났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11개 섹터가 오늘 모두 올라갔고요. 10년물 금리가 딱 보여드리다시피 완전히 급락했다가 또 약간씩 조금씩 반등하는 모습으로 보이는 것이 오늘 10년물 금리가 되겠고요. 특히 이제 기대 정책 금리라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이 물론 정확한 거는 내일 점도표로 또 한번 찍겠으나 네네. 그 빨간색 선이 하여튼 어제보다도 조금씩 아주 미세하게나마 조금 내려왔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인플레이션은 피크 친 거 아니냐는 시각이 조금 분명히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미국 달러도 오늘 급하게 내려갔습니다. 물론 오후장 들어서 조금 반등했지만 똑같은 모습이 되겠고요. 저희가 지난주에 한번 200일선을 달러 인덱스가 200일선을 내려갔다고 말씀드렸는데 200일선을 뚫고 계속 내려가고 있습니다. 저 보이는 그룹이 역시 일봉으로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것이 하루짜리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빨간색, 초록색, 노란선이 50일선, 100일선, 200일선이거든요. 다들 아시지 않습니까? 지금 저렇게 내려가는 모습 이렇게 보면 달러가 좀 약해질 거라고 보는 거죠. 달러 약해지는 것이 모든 것의 기본이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달러가 1% 올라갈 때마다 S&P 500의 이익은 0.5% 감소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머징 마켓 우리나라도 상당히 지금 대한민국에 외국인이 많이 판 건 결국 달러가 강해졌기 때문인 네네. 거 아닙니까? 3년 동안 우리나라가 어저께 뉴스 보니까 56조 원이나 외국인이 팔았거든요. 네네. 상당히 되돌림이 물론 전부 다일지 모르겠으나 완만하게나마 달러가 약해지고 원화가 강해지면 외국인은 자동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는. 그럼 그런 지금 이 분위기라고 그림에서 보셔야 보는 되겠습니다. 것처럼 10월, 11월, 12월까지 달러가 급격하게 내려가고 있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럼 이 부분에 있었던 실적, 네. 그러니까 1월 중순에 발표될 그 실적들은 좀 상당히 개선될 가능성들도 있고.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나름 기대를 하고 있는 아직 시장에서는 온전히 월가에서는 그렇게 반응은 아직 나오지 네네. 않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말씀 정확하신 대로 1월 중순 이후에 나올 소위 빅테크가 1월 말에서 2월 초에 나왔는데 그때 한결같이 달러의 강세에 대한 경고를 계속했었던 네네. 시기고요. 그때가 달러 인덱스로 보면 114, 115 갔던 시점인데 지금 달러 인덱스가 105 수준 그 아래에 막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상당히 기대는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장의 반등을 이끌었던 이 CPI 지표 어떻게 나왔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7.3이 기대됐다라고 네네. 말씀드렸었는데요. 근데 7.1이라는 숫자가 나왔고요. JP모건 기준으로 보면 15%의 확률이었습니다. JP모건 기준으로 보면 7.1은 상당히 긍정적이었다고 보셔야 되겠고요. JP모건에 따르면 이 정도면 S&P 500을 밀어올리는 힘이 한 4에서 5% 정도 올라갈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코어 CPI는 지난달에 6.3이었고요. 이번에 6.2 내지 6.1을 기대했었는데 발표는 6.0이 나왔기 때문에 역시 긍정적이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그 코어 CPI랑 일반 헤드라인 CPI를 같이 보여주면 확실하게 특히 좀 내려오고 있는
상승률이 좀 둔화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하셨을 것 같고요. 역시 이번에도 제품은 좀 빠르게 내려오고 있는 역시 이번에도 서비스가 문제였죠. 서비스는 역시 가장 대표적인 것이 헬스케어 이런 쪽 같은 것들이요. 네네. 그런 것들의 상대적인 어떤 그 상승률이 여전히 서비스는 이어지고 있고 이것들이 바로 이번 서비스가 이제 오렌지색으로 보여드리는 건데요. 딱 이런 부분이 시장에서의 부담이었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보면 전체적으로 보면 1년 전 대비요. 1년 전 대비 유스드가 그러니까 중고차가 완전 내려왔고요. 일단 개월수로 보면 중고차는 5개월째 지금 내려오고 있거든요. 네네. 그리고 완만하게 좀 내려온 건 많은데 연간으로 보면 아직까지는 그나마 이제 지난달 비해 좀 떨어지는 것인데 연간은 뭐 여전히 많이 올라가 있는 건 사실이라고 보셔야 되고요. 특히 오늘 하루만 보면 CPI 같은 경우가 오늘도 예외 없이 일단은 변동성을 보이는 하루가 되겠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CPI가 일간 50년 이후에 CPI 발표일에요. 네. 발표일의 평균 변동 폭이 되겠는데요. 어떤 이런 것들이 시장에서 오늘도 다시 한번 이렇게 평균 이상의 변동폭을 보여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CPI가 어떤 식으로 발표됐는지 그 내용까지 자세하게 살펴봤는데 섹터별로 보면 전체적으로 오른 건 맞지만 종목별로 봤을 때 좀 크게 밀려났던 종목들도 꽤 많더라고요. 어떤 게 있었을까요? 네, 맞습니다. 그 앞선 코너에서 얘기 나왔는데요. 젯블루가 쭉 실적이 이번 4분기 실적이 특히 이제 12월 크리스마스 시즌에서 생각보다 매출이 좀 늘어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한국 매출의 전체 기대 이하 경고를 했고요. 7.6%가 떨어졌습니다. 뭐 2019년보다 보면 좋은 건 사실인데요. 네네. 생각보다 좀 그렇기 때문에 일부에서 야 이게 지난 여름에 상당히 피크 쳤는데 이거 아직 아닌 거 아니냐 이런 걱정들이 있는 거죠. 참고적으로 지금 여행 항공 요금 자체는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요. 어쨌든 미국 항공 ETF도 2.8% 떨어졌고요. 유나이티드 항공이 그 제일 큰 항공사라고 이해하시면 되겠는데요. 6.9% 떨어졌습니다. 테슬라는 오늘도 하락해서 지금 걷잡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2년 전 시세를 완전히 뚫고 내려갔고요. 일부에서 이제 트위터나 이런 데 워낙 불만들이 많은 거 아닙니까? 네네. 그래서 일부 트위터들은 지금 테슬라는 CEO가 없다는 얘기 그런 것을 해시태그 하는 걸 많이 쓰고 있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 깨지진 않았는데요. 오늘 160달러로 딱 찍은 거로 같은데요. 158.34달러 이하로 끝나면 이게 2020년 11월 이후죠. 2020년 11월은 딱 어땠냐면 S&P 500 막 들어갔을 그 시점이라 네. 그 당시에 12월에 맞아가 들어간 거로 기억하는데 물론 그 전에 발표됐지만 그때 이제 5천억 달러를 넘어섰거든요. 네네. 지금 5천억 달러 이하로 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웬만한 거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들이요, 뭐 아마존이면 이런 것들 다 테슬라나 이런 거 다 더한 거보다 애플이 커졌습니다. 지금. 네. 그래서 그 정도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모더나는 이제 오늘 19%나 급등했습니다. 모더나는 실제로 보면 그런 백신 나오기 전에는 계속 적자였던 회사 아닙니까? 그쵸. 네, 언제 급등했다가 좀 쉬고 있는데요. 모더나는 뭐 다양한 백신인데요. 제가 의학의 전문 지식은 없지만 미국 사람들이 백인들이 그 피부암을 많이 네네. 하는데요. 제가 그쪽으로 알고 있는데요. 네. 피부암 관련 백신이요. 백신이 지금 여러 실험 단계에서 일단 상당히 효과가 있는 거로 좀 알려지면서 그거 같습니다 지금요. 네. 그거랑 이제 머크랑 같이 한 것 같은데요. 여하튼 모더나가 그런 소식이 나오면서 20% 가까운 급등했고요. 파이자는 골드만삭스에서 중림에서 매수 올렸으면서 오늘 1.8% 올린 지식이 됐습니다. 보잉에 대해서는 계속 긍정적인 소식이 나왔는데요. 오늘 공식적으로 유나이티드 항공이 787 드림라이너 신형이라고 다들 아실 것 같습니다. 100대를 계약했다고 직접 유나이티드 에어라인에서 공개를 했습니다. 오늘 0.4% 올라갔고요. 골드만삭스에서 탑픽으로 아마존과 메타를 내년에 탑픽 리스트를 여전히 확인해 줬는데요. 메타는 오늘 4.7% 올라갔고요. 아마존은 오늘 골드만삭스뿐만 아니라 시티에서도 내년도 탑픽으로 제시하고 있다는 걸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블럭 계실 것 같습니다. 블럭은 이제 예전에 스퀘어인데요. 이거 페이팔과 더불어서 엄청나게 떨어진 건데요. 오늘 7%가 급반등했습니다. 파이퍼샌들에서 중립에서 매수로 투자 의견을 올려놨는데요. 안정적인 이익과 매출 성장이 앞으로 수년간 이어질 수 있다는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난밤 사이 미국 시장의 분위기를 생생하게 전해드렸습니다. 이항영의 월가이드 시간이었고요. MTN 이항영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